공급에서 공공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얘기 나오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임대주택이란 결국은 본인 소유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 부분이 우리가 논의돼야 되는 대상에서 빠졌으면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편안한 주거도 있지만 내 거거든요. 자기 거, 자기 집, 거기서의 누리는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이거든요. 공공임대주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득 수준이 있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신혼부부에 대한 분양형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주택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전용 면적 40에서 60제곱미터로 공급하겠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등을 갖춰서 아이를 키우기 편한 장소로 하겠다. 결국 이게 그 불량 원룸 내지는 24평 아파트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쉽잖아요. 신혼부부들이 들어가기 딱 적당한 지역인데 신혼부부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게 이제 보육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만들겠다. 분양형이니까 소유권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뭐 20대나 뭐 20대 그러네요. 20대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지정이 되는지. 다만 너무 원대에 있으면 직주 근접에 관련돼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직장과 주거 생활이 얼마만큼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가는 좀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할 말 있지. 있어요? 네, 좋습니다. 빨리 갈까? 아니, 하세요. 네. 아니요, 지금 위치 나쁘지 않아요. 가천 지식정보타운 이런 데도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데들 다 네.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되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혼희망타운 이런 거는 지금 신혼부부 특별전형 이런 것처럼 일종의 제한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갈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거라서 뭐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게 행복주택하고 같은 거죠?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행복주택은 임대잖아요. 월세는 임대, 행복주택은 월세는 임대고 이게 공공분양주택은 사전 예약 받고 이래가지고 들어가는 말 그대로 소유권 넘어가 되게 싸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도 공공분양으로 가면 분양가가 훨씬 싸요. 근데 되게 제한적으로만 받을 수 있죠. 이거 받으면 최고 좋고. 그렇죠. 분납형 주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납부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감정 가격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분납형 주택은 아예 택지 공급 자체도 더 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정된 금액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납부하다가 일정 시점 지나면 내 소유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책정한 금액들을 몇 번 돈 내다가 그 다음 나중 가서 감정평가해서 나머지 금액 내고 내 소유권 넘기는 거고, 이제 10년 분양 전환 임대가 이게 사실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이거를 고쳐달라고 10년 분양 전환 임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했다고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이게 옛날에 5년 분양 전환 이게 10년으로 5년짜리 있었고 10년 네, 10년 늘어난 건데 이게 10년 동안 임대료 내고 살다가 10년 뒤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돈 내고 사야 되는데 10년 뒤에 가격이 확 올라가 있는 거야. 처음에 임대료 책정할 때 쌌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간을 10년 너무 길다, 줄여달라. 그리고 감정가 책정하는 것도 10년 뒤 걸로 하지 말고 조금 싸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공공주택지구 보면 이런 게 지금 다 섞여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것도 다 새 아파트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이 20대 분들이 그 아파트에 또는 뭐 미래에 대해, 뭐 주거에 대해 뭐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괜찮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되기가 힘들어요. 괜찮아. 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재테크에 관련된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되게 힘든 거 맞아요. 요건을 맞춰야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맞아. 네. 그게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이고 닥쳐가지고 맞냐 안 맞냐 얘기를 하면 낙하가 반응. 우리나라 청약통장 2천만 개. 청약통장 2천만 개. 그래도 만들어야 됩니다. 청약통장 이제 나오잖아요. 네,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드디어 나옵니다. 나오네요.
네, 그래서 투기과열지금이 조정지역에는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를 하겠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게 기준이 있었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뭐 가입 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으로 강요하겠다. 1순위 자격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겠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 공급 가점제 비율로 공급되는 주택의 비율, 요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약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가점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로 갈리거든요. 또 특별 공급 분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투기과열 지구는요, 가점제로 100% 가겠다는 거예요. 가점제. 85 이하. 네, 그러니까 85, 국민주택이면. 네, 85 이하. 네, 가점제로 100. 이게 85제곱미터 이상을 가점제로 넣는 사람은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이렇게 가점제로 하겠다라는 건데, 가점제가 산정되는 기준이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점수하는 게 가점제. 이게 가점제 표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가점제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투기과열 지구가 75%였다가 이번에 100%로, 조정 대상 지역은 40%에다 75%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겠다? 30%를 가점제로 해서 넣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기 때문에요. 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청약통장 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무슨 가입 후 2년 이내 납입 횟수 24회로 해서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청약통장이 또 가점제로 들어가죠. 그런데 민영주택은 약간 좀 여유로웠는데, 민영주택 자체도 가점제로 해서 강하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점제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을 도입을 하죠.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또 있었냐면, 신문에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죠? 가점을 허위로 입력해서 가점제 당첨 후 계약 후기를 통해서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거기에 따라서 뭐 짜고치는 부스톱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예비 입주자 이렇게 해서 뭐 설령 이렇게 해서 허위로 당첨을 시켜서 향후에 분양 계약을 못해서 미분양으로 남기는 이런 불법을 없애고, 그러한 물량조차도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서 무주택 세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 얘기 나왔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또 탄탄하게 그냥 만들어. 딱 요 청약제도 개선은 딱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가점 많은 사람이 네. 예비 당첨이든 그냥 당첨이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국민주택 규모 규모가 아파트는 무조건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겠다. 그렇죠. 청약 조정 지역은 배정을 40에서 75로 높이고, 투기과열 지역은 100%로 높여서 가점을 다 몰려주겠다. 그렇죠. 그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해서 가점 부적격을 일부러 만들어서 남는 물량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격 물량은 추첨으로, 그렇죠. 예비 당첨 자체가 추첨으로 된 사람들이 예비 당첨에서 했는데, 그 물량도 가점으로 높은 사람, 예단도 이제 가점으로 뽑겠다. 그렇죠. 네. 일단 이제 가점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겠죠. 가점은 뭐 어떻게 높여요? 지금 있는 그대로 평가받는 거지. 내신이지 내신. 애를 많이 낳아. 네. 애를 많이 낳는 방법이 또 있죠. 네. 이거는 방송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볼게요. 네. 자, 민간택지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민간택지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서 지방 얘기예요, 지방. 1년 6개월, 네.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뭐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 회원들이 참 많죠. 지금
많아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지금 부산 난리 났습니다. 네. 부산 지역에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1년 6개월이나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그다음에 지방광역시는 6개월까지. 뭐 이렇게 해서 민간 택지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방도 마찬가지죠. 조정 대상 지역이나 또는 이번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세종시나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분양권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현 정부에서는 투자하지 말라는 것으로 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관계로 아무래도 사업지나 영업지 조정에 대한 어떤 변경 또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수많은 대책들이 전부 다 주택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이 주택밖에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주택 이해 방법.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 중에 또 빠진 게 뭐냐면요. 주택을 사고 파는 것과 청약을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 관리하고 있어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사항은 전혀 없다라는 거. 여기가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25페이지죠.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지금 빡빡 쪼이고 있습니다. 강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이제 투기가 가지고 네. 조정 대상 지역 이제 전매를 하겠다. 네. 전매를 제한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분양권 아파트처럼 이제 이 소위 말해 옛날에 아파텔이라는 이름을 불렸는데 네. 아파텔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들 아파트 대체 목적으로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니까 투기를 지정하고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못하게끔 막고 예. 그리고 줄 세우기 줄 세워서 청약하게 하게끔 하는 것도 못하게 일정 세대 이상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청약하게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그렇게 하겠다. 거주자고 선분양 20%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진짜 그런 걸 한다고. 우리가 이제 오피스텔에 관련돼서 해당 또 지역이라는 얘기 할까요? 네, 해당 지역 우선 아닐까요? 그러네요. 네. 뭐가요? 그 지역의 거주자 우선 분양 20%가 물량을 네네네. 해당 지역. 네, 해당 지역이겠죠. 네. 이제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김 대표님 오피스텔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이게 지금 대표님은 계신 곳이 부천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투기 과열 지구니 투기 지역이니 조정 대상 지역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죠? 네. 거기다가 오피스텔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분양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분양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부천, 분양권 그 다음에 부천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오피스텔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부천이 이제 분양권이 없다가 네. 최근에 이제 몇 년간 분양을 한 게 있고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할 게 좀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규모는 크진 않지만 현재 대책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반사 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또 임대사업자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부천 좀 몰려갈까요? 근데 부천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천에 올 일이 없대요. 부천에 갈 일이 없나요? 네. 네. 부천에서 서울 가기 편한데. 부천에 뉴타운 있지 않나요? 있죠. 하고 있나요? 아니요, 뉴타운이 다 다 해제가 다 됐고요. 해제가 해제됐어요. 아마 그 뉴타운 지역들이 이번에 도시재생으로 많이 네. 요 시범지구 시범지구가 아니라 도시재생률이 선정 네. 그쪽에 네. 많이 그래서 가겠네요. 부천에서도 이제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부천 시설관리공단이 네. 명칭을 바꿔요. 네.
도시재생센터 뭐 이런 거. 부천 그 도시개발공사 이런 식으로. 근데 명칭만 바꾸는 건 아니겠죠. 네. 내용도 바꾸려고 이제 지금 시의회에 상정이 돼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는데 제가 부천에 투자하러 간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부천 고강동. 고광동? 아 많이 들어봤던 지역이네요. 네. 예정 인편된다 이거. 진짜 옛날 얘기네. 자, 다음 26페이지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뭐 쭈쭈쭈쭈쭈 쭉 나와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겠다, 심의를 통해서 바꾸겠다, 뭐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게 이제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심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정 일정대로 정확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법을 개정하겠다거나 또는 그 법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서 그거는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여대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다 통과됐어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굉장히 너무 화랑이 돼서 투기 수요가 많이 넘쳐나고 시민들의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면서 이런 법안들이 발의를 했을 때 다 통과가 됐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쭉 계속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또 요약 정리해줬죠? 네, 여기 보시면 3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 지정 효과를 각각 어떻게 받겠는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존과 이번에 파리 대책으로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시행 시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고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는 부분은 주택법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피탈 전매 제한에 관련된 부분은 건축물 분양에 관련 법률이죠. 2017년 하반기에 바뀐다고 했고 양도세 가산세 적용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소득세법인데 2018년 4월 1일 날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된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니까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가 강화가 되느냐?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은 2년 보유, 2년 거주 일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거주에 대해서 해당된다. 여기서 아셔야 될 게 1세대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상 세대의 기준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상 세대 기준이 좀 다르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상만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1세대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는 부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을 50%를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2018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2018년이 오기 전에 빨리 하시라고 우리 강 소장님이 깔끔히 정리해 주셨죠? 자, 다음에 안 팔아도 돼요. 안 팔아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를 길게 가져가면 또 네. 하락장이 오면 네. 또 다 풀어져요. 그래서 항상 그 흐름을 잘 타는 게 중요한 거지. 제가 그 얘기 아까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어떤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무슨 유예기간을 줘서 여유가 있을 때 매각을 유도를 하는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나오는데 안 팔아요. 안 팔아.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급박한 상황에 발생돼서 팔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로 추가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는 케이스는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도 과열되고 이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정부도 다주택자를 조인시하지만 사실 부동산 경기 안 좋아지고 시장 많이 침체되고 하면 집 안 사고 안 돌아가고 하면 집 좀 사주세요 하고 해서 다주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또 정책은 변하는 거고 그냥 그런 흐름이 바뀌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래서
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차입해서 집을 다주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쩔까 막 불안해가지고 좀 이제 막 사실 과하게 말하는 경향도 없잖아. 정부가 참 있어 보여요. 배려하는 느낌이 굉장히 커요. 뭐 그러니까- 그런 그 극소수의 개인을 보호하려고 지금 이런 네? 그런 식으로 과도하게 이제 더 사지 말라는 시그널인 거니까 더 네. 사지 말아야 되는 거고, 팔 사람들은 또 필요에 따라서 팔 사람들은 팔라고 엑시트할 타이밍을 주기도 한 거니까 또 상황에 따라서 하락장이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파는 게 맞는 것도 같고요. 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이 쭉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데, 결국은 2017년 9월달에 도정법을 개정을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이랑 입주계획 신고는 2017 실거래가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까 우리끼리 했던 얘기지만 법이 개정이 돼도 시행 시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법들이 2018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뉴스를 꾸준히 착실히 봐야죠. 언제 되는지. 그렇죠. 네, 봐야죠. 계속 네. 봐야죠. 네. 법안 바뀌고. 맞습니다. 네. 항상 그게 이슈가 되잖아요. 이게 적용 현재 됐냐 안 됐냐 이게. 항상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다 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발표 내놓고 실제로 가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굉장히 늦춰진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있어서 저는 좀 이제 보려고 해요. 맨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이게 보려고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은 법을 몇 개를 건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보잖아요. 법을 몇 개를 건드려야 별로 많이 되느냐. 안 건드려도 되는 그게 거예요. 문제예요. 네. 법의 개수가 몇 개가 안 몇 개 안 돼요. 돼요. 네. 옛날에는 한 번 나오면은 건드려야 될 법이 한 10대 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법으로 따지자면 한 3개? 몇 개 그 다음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위원회 어쩌고저쩌고 끝이에요. 따지고 보면 법 개정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죠.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